요즘 시장 정말 뜨겁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활활 타오르는 낙관론의 찬물을 확 끼얹는 아주 흥미로운 시각이 있어서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이번 이야기의 시작은 이겁니다. 다들 시장은 앞으로도 문제 없다, 계속 오른다, 이렇게 외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장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들은 지금 슬슬 짐을 싸고 있다는 거죠. 도대체 왜일까요?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실제로 보세요. 강남 같은 곳에서 20년, 30년 넘게 투자해온 고수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이 부동산을 팔고 있습니다. 이분들 생각은 딱 하나예요. 지금 이 수요, 한번 꺾이면 가격 폭락은 시간 문제다. 바로 이겁니다. 아니, 그럼 이렇게 불안불안한데 경제가 왜 아직까지 버티고 있는 걸까요? 와르르 무너지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여기에 대한 아주 그럴듯한 설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순환 침체라는 이론인데요. 이게 뭐냐면요. 모건 스탠리의 마크 윌슨이라는 사람이 딱 짚어낸 건데 경제가 한꺼번에 쿵 하고 무너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에 여러 분야가 하나씩 차례차례 돌아가면서 침체를 겪었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큰 충격 없이 넘어온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재밌는 부분인데요. 지난 몇 년을 돌아보면 이 침체가 정말 순서대로 굴러가는 게 보입니다. 자, 처음에는 상업용 부동산이 휘청했죠. 그 다음엔 자동차랑 반도체 산업이 어려워졌고요. 마지막으로 지역은행들까지 문제가 터졌습니다. 진짜 도미노처럼 말이에요. 네, 순환 침체 이론이 과거 상황은 그럴듯하게 설명해 줍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지금 나오고 있는 데이터를 자세히 뜯어보면 이 단단해 보이는 경제 기반 밑으로 새로운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주 심상치 않은 신호들이죠. 자, 지금부터 우리가 주목해야 할 세 가지 핵심 경고 신호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들이죠.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5년입니다, 5년. 이게 무슨 숫자냐면요. 바로 지난 6월에 미국 고용시장이 무려 5년 만에 처음으로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신호예요. 사람들 지갑이 닫히기 시작했다는 아주 직접적인 증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주택시장이랑 제조업. 이 두 개는 경제를 끌고 가는 아주 중요한 엔진이잖아요. 그런데 이 두 엔진이 최근에 최고점을 딱 찍고 지금은 동시에 식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성장 동력이 꺼지고 있는 거죠. 이런 말이 있어요. 지금은 모든 위험 자산이 다 고평가되어 있다. 이게 빈말이 아닌 게 기업 신용 스프레드라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 위험에 대한 보험료 같은 건데 지금 이게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이라는 거예요. 다들 위험을 너무 우습게 보고 있다는 뜻이죠. 자, 지금까지 여러 신호를 봤는데요. 이제 가장 큰 엔진, 바로 빅테크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던 그 빅테크가 사실은 완전히 다른 회사가 되어버렸다는 아주 충격적인 주장이 있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IT 산업은 이제 제조업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한때 시장을 주름잡던 그 잘나가던 테크 기업들 있잖아요. 더 이상은 몸 가볍게 소프트웨어만 팔던 그런 회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드러나죠. 왼쪽이 우리가 가진 신하고 오른쪽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빅테크를 여전히 자산도 별로 없고 현금은 펑펑 벌어들이는 소프트웨어 회사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현실은요. 어마어마한 데이터 센터를 짓느라 돈을 쏟아붓고 하드웨어는 계속 낡아가고 감가상각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사실상 거대한 장치산업, 즉 제조업이 됐다는 겁니다. 2%. 이 숫자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 짓는 데 쓰는 돈이 미국 GDP의 2%나 된대요. 근데 이게 왜 소름 돋는 숫자냐면요. 정확히 2000년 닷컴 버블이 터지기 직전의 민간 투자가 딱 이 수준이었습니다. 역사는 반복되는 걸까요? 게다가 데이터 센터는 한번 지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특히 그 안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인 GPU 같은 건 기술 발전이 너무 빨라서 한 5년만 지나면 구닥다리가 돼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다시 막대한 돈을 들여서 교체해야 하죠. 이게 바로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끊임없는 지출의 굴레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엄청난 불일치가 발생합니다. 빅테크의 본질은 이제 제조업에 가까워졌는데 시장은 여전히 이 기업들을 고성장 소프트웨어 회사로 보고 비싼 값을 쳐주고 있다는 거죠. 이건 마치 더 이상 날지 못하는 새에게 여전히 하늘의 제왕이라는 가격표를 붙여놓은 것과 같아요. 거대한 거품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위험 신호가 뚜렷한데 왜 똑똑한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계속 사자를 외칠까요? 여기서부터는 경제학이 아니라 심리학의 영역으로 들어가 봐야 합니다. 바로 군중심리죠. 어느 채권 매니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펀드 매니저의 세계에서는 혼자 똑똑하게 맞추는 것보다 남들하고 같이 틀리는 게 살아남기 더 쉽다고요. 왜냐면 다 같이 벌 땐 나도 벌고 다 같이 잃을 땐 시장이 그래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핑계를 댈 수 있으니까요. 혼자 튀는 행동을 하기가 정말 어려운 구조인 겁니다. 여기에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이 있습니다. 제대로 된 경기 침체를 겪어본 게 벌써 17년 전이에요. 그 말은 즉 지금 시장을 이끌고 있는 40대 미만의 젊은 투자자들은 위기는 곧 기회다, 떨어지면 무조건 사야 한다는 공식이 항상 통했던 시기만 겪어봤다는 뜻입니다. 지난 10년 넘게 계속된 저금리, 그리고 위기가 와도 금방 회복됐던 경험, 이런 것들이 쌓여서 하락장에 대한 공포가 거의 사라져버렸습니다. 레버리지를 쓰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죠. 하지만 만약 이번에는 정말로 다르다면 이 자신감이야말로 가장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하나의 거대한 질문으로 모아집니다. 한쪽에는 데이터와 역사를 근거로 한 전문가들의 경고가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시장을 밀어올리는 강력한 기세, 즉 모멘텀이 있습니다. 과연 이 둘의 줄다리기에서 어느 쪽이 먼저 나가떨어지게 될까요?